이번 주에는 부처님도 생각하는 한 주였고, 오늘은 토요일이다. 그렇습니다. 수심, 닦을 수, 몸신자, 닦을 수, 마음심. 그에 해당하는 또 말은 해보겠습니다. 무극이란 돌아오면 또다시 원래의 기운으로 시작한다. 하늘의 윤전이 중지됨과 같다면 마침내는 우주는 멸한다는 뜻이다. 사람이 믿는 마음을 기르는 것도 역시 자연이 끝없이 원래의 기운으로 회전하는 것과 같다. 만약 간발의 틈이라도 몰상식함을 너무나도 쉽게 자주 용납한다면 장차 사람의 도리도 어긋나고 버려질 것이다. 재미있게 장난삼아 농담삼아 말을 자꾸 그렇게 하다가 정신이 딱 되면은 큰일 나죠. 말을 그렇게. 그러니까 정치인과 보통 사람의 말은 조금 다르게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사랑한다는 것은 만상의 생성을 도우는 자연과 같은 어질고 착한 성품의 바탕을 말한다. 유아라고 하는 것은 남을 미루어 볼 때 어릴 때의 내 자신과 같이 생각한다는 뜻이다. 내 자신이 춥거나 더우면 남들도 역시 춥거나 더울 것이고, 내가 굶주려 배가 고픔을 알았으면 남들도 역시 굶주리면 배고플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바빠서 밥을 못 먹을 때도 있고, 어른이 되어서 일을 할 때에 어른이 되어서 일을 하다 보면 바빠서 밥을 못 먹을 때가 있고, 1시간 2시간 건너뛰고 좀 늦게 밥을 먹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배가 되게 고프죠. 그래서 설날 추석날 많이 먹었으면 한 번쯤은 점심은 굶으라는 것이 아니고 저녁 때는 한 번쯤 굶어볼 필요가 있어. 설날이나 추석날이나 방학기간이나 그럴 때 한 번쯤은 저녁을 한 번쯤 굶어봐. 배가 얼마나 고픈가. 참다 못해 10시 11시 살짝 조금 먹어도 상관이 없고 그냥 잠을 들어도 괜찮고, 그 다음날 내 몸을 한번 보자 이거지. 몸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기호란 이미 어떤 사람이 잘못 이해하고 거룩된 길을 가고 있다는 뜻이다. 군자의 줄에 서 있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나 마음에 둔 사람이 거룩된 길을 가면 그를 돌아보게 하여 알게 힘쓴다. 이것은 대체로 10대, 20대, 10대, 특히 20살 전에 해당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30살 전에도 좋은 사람은 한 번쯤 더 그 말을 듣게 되고, 또 생긴 것과 배우는 것에 비해서 좀 안타깝다, 조금 모자라서 안타깝다는 사람한테는 40살 전에도 한 번쯤 더 가르침이 있다. 그죠? 그 넘어가면 가르침도 기른해라는 말도 없다.
그 현실이죠. 그게. 그 다음에 장실이란 장차 도리를 잊으려 한다는 것을 지적한다는 뜻이다. 도리를 잊으려 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도리를 우습게 한다. 도리가 없는 듯이 한다. 그때는 저 사람이 상식도 없나? 야단치는 사람이 있어주면 좋죠. 근데 그것은 가정에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가정에서도 그런 게 없고 초등학교도 그런 거 없으면 도리, 상식을 지적하는 사람도 없으면 어떻게 되나? 자, 다시 읽어봅시다. 장실이란 장차 도리를 잊으려 한다는 것을 지적한다는 뜻이다. 런바리가 걸어가더라도 온전한 사람을 따르지 못하면서 나름대로 걸으니 말하자면 걸음이 능하지 못하다는 것이 옳고 뛰는 자가 달리다 지치고 말았으니 말하자면 잘 뛰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의 실수는 비록 같다 하더라도 경우가 다르니 깨우쳐 알게 하라. 심적이란 겉으로는 착한 척하나 속마음에는 악기가 있다는 뜻이다. 악한 마음을 감추어 밖으로 나타내지 않게 숨기지만 군자는 꿰뚫어 보고 있으니 소용이 없다. 흐르는 물구멍을 막으면 위로 넘쳐 흐를 것이고 초목에 뿌리를 자르면 잎이 말라 생기를 잃는다. 이는 정치권이나 뉴스를 보면 많이 드러나죠. 유정이란 모두 마음은 뜻에서 정에서 생기니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이다. 글쎄, 모르고 저질러 놓은 잘못에 깜짝 놀라 후회함과 잘못인 줄 모르고 알다가 알게 됨과 처음부터 알고 저지른 잘못과는 용서하는 마음의 가볍고 무거움이 다르다. 그렇지? 고연이란 사람의 도리를 항상 행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하늘의 혹성이 운행의 도수를 벗어나서 방종을 하면 우주는 파멸되고 만다. 이것은 혹성이 바른 길을 잃어버린 결과라 하겠다. 정외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뜻밖의 일이라는 뜻이다. 배가 해오리바람을 갑자기 만나는 것이나 높은 산에서 소나기를 만나는 것이나 같다. 면고란 무엇을 행하다가 중도에서 그치고 잘못을 면하려 한다는 뜻이다. 한 대의 모자람으로 한 말을 채우지 못하게 된 겨. 옳고 그름을 잘 모르면서 스스로를 말하여 옳다 하니 진정한 사람은 참된 것을 모르고 행한 그 과오를 간혹 포용하고 가르치기나 알려주며 아량을 베풀어 용납을 하기도 하지만 매년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지? 어쩌다 한두 번 실수는 용서해도 계속 그러면은 20살, 30살이 돼도 계속 그러면은 그건 뭐 안 되는 거지 뭐. 용서 못하지 뭐. 포용도 못하고. 전매
전매란 생명의 이치와 지각이 없는 어리석음을 뜻한다. 정령과 성품에는 천리가 내포되어 있고 천리에는 사람의 도리가 내포되어 있고 사람의 도리에는 정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감추어져 있다. 정욕이 심한 자는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게 되니 천도는 가라앉고 사람의 정령과 성품은 무너지고 만다. 마음의 문을 크게 열고 밝은 신기를 편안히 자리 잡게 하여 호남하고 사악한 심성을 닫으면 곧 스스로 서서히 깨달음을 받아들이게 된다. 맞아. 딱 맞아 이 말은. 안념이란 생각을 편안히 한다는 뜻이다. 한창 나이일 때 하는 일마다 큰 생각을 하면 타고난 성품을 멸하고 젊었을 때 하는 일마다 작은 것을 생각하면 마음에 있는 뜻을 멸한다. 방학 때나 휴가 때 천성과 더불어 뜻을 모두 없애고 푹 쉬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푹 쉰다는 것은 한 2주에서 3주 그러면 뭔가 느끼게 돼요. 또 자기가 목표로 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 6개월 정도 공부하게 되면 이렇게 변하는구나 또 알게 되기도 하고. 원희란 사람의 천성에는 원래 사람을 사랑하며 베풀고서 기뻐함이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타고난 천성과는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외롭게 되고 베푸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면 천해진다. 여기서 우리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이 신상필벌을 약하게 해가지고 다 살린다 이거지. 아무나 사람을 죽이도 사형집행이 없고 다 살리고, 반대로 그렇게 되면 사회는 조금 더 무서운 세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사람을 사귀는 것이 좀 멀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베푸는 것도 좀 적게 되고 베품을 받는 것도 적게 되고, 사회가 그렇게 되게 되면 개나 좋아하게 되는 거지. 개하고 말해서 하고 고양이하고 말해서 하고, 개 보고 아빠 여기 있다 그래서 하고 엄마 여기 있다 그래서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부터 내가 동네 사람 한 3주 사람한테 말한 것이 있는데 3년 차가 좀 되면 술 취한 사람처럼 횡설수설한 사람이 이 나라에는 늘어날 것이다 그랬는데, 코로나가 생기고 개가 1000만 마리에서 1500마리 늘어나고 좀 이상한 걸 내가 보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법대로 하는 사람을 무척 좋아하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내 자신이 당하는 것처럼 여긴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에게 위급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간절하게 좋은 방편을 찾는다. 이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남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나의 천성 때문이다. 이 나의 천성은 보통 사람의 천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사람은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을 줍니다.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관심을 가진 바도 없고 그렇게 되면 남한테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가정교육, 학교교육이 중요하다. 긍발, 긍발이란 자유로운 마음으로 친근하다, 소원하다, 착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하는 구분이 없다는 뜻이다. 이게 이제 이거는 10살 이전에 아이한테 말하는 거죠. 10살 이전에 아이한테 말하는 거지 20살, 30살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1990년 이후 구분이 없으면 축구, 야구, 운전하는 법 뭐 하나라도 되는 게 있나? 스포츠를 보면 줄을 딱 그어놨고 저기서 저쪽으로 때리는 사람과 받는 사람, 축구나 야구나 씨름이나 다 구분이 있는 거죠. 긍발이란 자유로운 마음으로 친근하다, 소원하다, 착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하는 구분이 없다는 뜻이다. 이건 좋은 게 아니죠. 하지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자신을 좋게 하고 남한테 말할 때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지.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할 필요가 없다. 시간 아깝다. 공반이란 널리 천하에 베푼다는 뜻이다. 좋은 일 하나를 세상에 펴면 천하가 조금 좋아지고 좋지 않은 일 하나를 고치면 천하의 허물이 조금 고쳐진다. 한 부모의 좋지 않은 언행은 도 있는 가정의 허물이다. 한 국가의 좋지 않은 언행은 도 있는 국가의 허물이고 한 대통령의 좋지 않는 언행은 도 있는 사회, 세상의 허물이다. 편허란 급한 사정을 돕기는 하나 책임지고 돕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베푸는 것에 있어서도 역시 재주를 겸하여야 한다. 사랑 속에서도 참사랑이 있고 자애로움에도 진실한 자유로운 마음이 있고 어진 마음 속에도 참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어진 마음이 있다. 사람들이 그 도를 넓혀가면서 때때로 베풀면 불안한 마음이 점차로 없어질 것이다. 이거는 가정이나 사회나 똑같아. 균연이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어렵다고 들리면 내 눈으로 그 참상을 보듯 여기고 병고에 시달린다 하면 무참하게 기울어 가는 듯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옛날에 대학 공자 예수석가 했을 때 공자에 나오는 대학은 그 대학 이런 글 있죠. 군자는 여보적잖은 마음으로 친소를 가리지 아니한다. 공인이죠. 공인, 군자, 정치인은 여보적잖은 마음으로 친소를 가리지 않는다. 근데 군자주도 상당한 군자, 왕에서도 상당한 왕이 있습니다. 세종대왕 같은 왕이 있느냐면 또 영조대왕 같은 왕도 있고 정조대왕 같은 왕도 있고 나라를 완전 개판 만드는 선조 같은 사람이 있고 나라를 남한테 맡기는 다른 나라에 넘기는 그런 왕도 있죠. 왕은 같지 아니하며 군자도 같지 아니하다. 부혼이란 베풀고는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다.
때에 따라 자유로운 마음이 발동하면서 어진 언행으로 결정지었으면 베풀고는 보답을 바라지 않으며 그 즉시로 있는 것이 좋다. 보은의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면 밝게 응하여 주어라. 그렇지. 근데 무조건 하고 보은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 내가 아는 것이고 그건 내가 잘난 것이고 이렇게 말한 사람은 그 집이 뭉개지든 그 집이 교통사고 나든 그 집이 박살이 나든 나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나이 50이 돼도 그런 택도 잔머리나 굴리고 나 60이 돼도 그런 잔머리 굴린 사람은 그냥 돌보듯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마음 가질 필요 없어. 보산이란 생업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마음을 굳게 먹고 뜻을 세워 생업을 경영하는데 계획 따라 이익을 있게 하여 그 업을 일정한 곳에서 오래도록 계속하면 능통하게 되니 점차 뻗어나가게 될 뿐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능히 그 업을 보존하게 되며 삶이 보람을 느낄 것이다. 그저 시골에 있는 김밥집인데도 도시 가까이 있는 김밥집인데도 도시 속에 있는 김밥집보다도 훨씬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줄을 서서 그 김밥을 사 먹으러 가고 2시간, 3시간, 4시간이면 하루에 팔릴 김밥이 다 팔리고 없다. 그런 집도 있죠. 그런가 하면은 공자에서 습격할 때 공자는 항산, 무항산자 몽심이라 말했죠. 무항산자 무항심. 생산하는 게 항상 생산하는 게 없으면 항상 하는 마음이 없다. 그런 말이 있었고. 장건이란 보통 선량한 사람은 자녀를 힘써 가르치고 키운다는 뜻이다. 사람을 키우고 가르치면 봄, 가을에 씨앗을 뿌려 정성을 들이는 것과 같다. 먼지와 때가 묻은 거울을 돌려가며 잘 닦는다면 맑고 밝게 되듯이 사람도 작은 단점을 덮어주고 장점을 지켜 세워 칭찬하고 권한다면 좋은 마음이 열리고 부지런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가정, 학교, 사회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경타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기르는 데 게을리함을 경계한다는 뜻이다. 가르치기를 게을리하면 아는 듯 하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비유하면 잠을 깼다 다시 잠드니 잠을 깨우지 않는 것만 못하다. 꾸준하게 가르친다면 밝은 이치가 머리에 문득문득 떠오르면서 눈앞이 밝아질 것이다. 좋다. 한 28, 30살까지는 이러한 가정, 이러한 사회 환경, 이러한 경험이 있으면 참 좋은데 정로란 늙은이로서 교화하도록 정한다는 뜻이다. 현명한 늙은이는 모든 사람의 스승이 되어 가르침을 널리 정하며 스스로 힘써 덕을 기른다. 보통 사람
늙은이는 한 집안의 어른으로서 성실로서 가르치고 책임과 편안함을 기르고 우환이나 고질이 생기지 않게 한다. 이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사람 늙은이와 늙은이로서 교화한다. 이 말은 늙은이로서 교화한다. 이 말은 임금의 아버지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임금의 아버지, 왕의 아버지. 그래서 늙은이는 노노라 말이죠. 노노. 늙은이는 늙은이로서 대우한다. 상인을 상인으로 대우한다. 그런 말이죠. 그것은 이 위에 나온 말입니다. 공자가 한 말이죠. 그래서 현명한 늙은이와 보통 사람 늙은이 이래도 백성을 말하는 거죠. 백성, 민가에서 행하시는 것 행해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죠. 배유란 흙을 돋우어 어린 삭이 잘 자라도록 한다는 뜻이다. 새싹에 비나 이슬이 일주일만 적셔주지 않아도 그 줄기는 반드시 시들시들하고 만다. 이와 같은 이치를 볼 때 어린 아이가 어린 소년이 그러니까 10살, 12살 그런 소년이 건강하게 자란다 하더라도 아무런 가르침도 없이 제멋대로 자란다면 장차 어리석고 고집이 센 사람이 될 것이다. 소목도 흙을 돋우어 기르듯이 어린이에게도 바른 도리와 이치를 가르치면서 성장시킨다면 가르침과 더불어 그 자손은 번성할 것이다. 이 이치는 진짜 옳은 말인데 1980년 전후로 해가지고 비닐하우스가 있고 특용작물이 있고 딸기를 키운다, 감자를 키운다, 고추 농사를 한다 했을 때 그때 내 시골에 살았던 사람은 살았던 중에 주육을 하는 사람이 세 분인가 계셨고 그 한 분은 하늘을 보고도 어떤 데는 비가 온다는 걸 알아맞추고 어떤 데는 못 알아맞추더라고. 나는 이전에 유튜브에 올렸지만 비가 얼마나 온다 그러면 정확히 알아맞혀요. 왜 그러냐? 천지동문이라는 말은 알기 때문에. 천지는 한 뿌리다. 하나 주역을 한 그분은 어떤 데 알아맞히고 어떤 데 못 알아봤을 때 천지동문을 모르시는 분은 같아. 내 유튜브를 본 분은 내 유튜브를 보신 분은 내가 옛날에 뭐 비가 얼마 올 것이다 한거 남겨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때 보면 진짜 내 말이 딱 맞아. 근데 그때 그분이 한 말이 있어. 들판이 하얘질 때 그것이 오래되면 이 나라는 점차 망할 것이다. 그 말을 해줬어.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80대 지났어. 20대를 지나서 40대에 그 말을 알아듣게 되었어. 그러니까 특용작물 한다고 딸기 농사, 감자 농사, 고추 농사 한다고 일찍 들판에 나가고 거기서 밥을 먹고 저녁도 늦게 들어오고 저녁에 또 피곤하니까 또 씻고 잠시 텔레보다 잠잔다 이거지. 그 사이에는 자녀 교육이라는 게 없어. 그래서 32가구 있는 우리 시골에는 뭐 청와대에 가고 국회 가고 학교 선생되고 그런 사람이 7, 8, 9명 됐었는데 우리 동네는 농사를 많이 짓는 그 동네는 700가구가 넘은데도 청와대 가는 사람, 국회 가는 사람, 선생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나는 그걸 기억하죠. 감자밭에 농사 짓는 사람, 강원도 사람 특히 감자밭 알죠? 흙을 자꾸 돋아줘야 돼요. 그래야 감자 알이 큽니다. 고모도 마찬가지고. 근데 가만히 놔둬 버리면은 아주 이 감자가 적어요. 고모도 아주 작고. 그래서 이 말은 딱 맞아. 근데 그렇게 자란 사람이 대학 다니다가 대모하고 정치인이 되게 되면 고집만 세죠.
공부할 때 공부 못했고 고집 세고 정신되면 나라 망칩니다. 그죠?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배유란 흙을 돋우어 어린 삭이 잘 자라도록 한다는 뜻이다. 새싹에 비나 이슬이 일줄만 적셔주지 않아도 그 줄기는 반드시 시들시들하고 만다. 이와 같은 이치로 볼 때 어린 소년이 건강하게 자란다 하더라도 아무런 가르침이 없이 제멋대로 자란다면 장차 어리석고 고집이 센 사람이 될 것이다. 초목도 흙을 돋우어 기르듯이 어린이에게도 바른 도리와 이치를 가르치면서 성장시킨다면 가르침과 더불어 그 자손은 번성할 것이다. 그 자손뿐만 아닌가? 그 사회, 그 나라, 세상, 그렇지. 한국의 유교를 걷고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봤을 때 일제시대 때에 한마디 죽을 고생한 사람들이 정치를 한 사람들, 정치를 잘했어. 그래 일제시대 때에 그러한 것이 없이 자란 사람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정치에 반감을 가진다든가 전두환 정치에 대한 반감을 가진다든가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나? 나라가 개판해. 사람을 아무리 많이 죽여도 지나가는 사람을 이유 없이 죽여도 한 사람, 두 사람 죽이든지 10사람 죽이든지 배를 뒤집어 죽여도 그 사람은 사형집행 당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북한, 몽골, 베트남, 위구르 쪽 지역 사람들은 한국의 정치를 무조건 좋게 다 바라보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주택 정치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